소년전선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 동안 소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흑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소년전선에서부터 인기 있었던 404 소대와 흥거 HK416 클루카이와 원일점 스토리에 대해 다뤄보기 전에 404 소대는 물론 소년전선을 처음 접한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분객 투여받으며 버틴 근속 10주년 스키한 여러분들은 아래 챕터를 눌러 넘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님들은 다 알잖아. 일단 세계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붕괴액이라는 물질 때문이죠. 붕괴액은 붕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접촉한 대상을 양자분해시키는 미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 물질이 퍼져서 세계가 망했나? 사실 붕괴액의 분해 능력보다 무서운 건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방사능으로 이 방사능이 노출되면 인간이고 뭐고 다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보면 사랑과 전쟁에 먼저 사용해버리는 인류에게 걸려 당연하게 유출되어 버렸고 전 세계가 풍비박산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염되면서 지구에는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원도 빠르게 고갈됐는데 과연 살아남은 인류는 힘을 모아 서로를 도왔을까요? 에이, 인간은 뭘로 보고 서로 죽자고 니꺼 내꺼 대잔치를 벌이더니 제3차 세계대전까지 터집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죽고 말죠. 이렇게 세계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앞집 뒷집 옆집이 스포니풀로 변하고 강릉 함씨 32세손 한필규씨가 괴물로 변해서 문을 두드려도 인류는 등교도 하고 출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타노스 당한 데다 지구 여기저기 오염된 바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됐고, 이때 조명받은 게 AI 로봇, 바로 인형이죠. 인형은 생활 전반에서부터 인간의 빈자리를 메워나갔고 각국은 부족한 군사력을 충당하기 위해 PMC와 그 PMC에 소속된 인간형 병기인 전술인형들을 투입시키게 됩니다. 인류가 사용한 총기의 모델명과 특성을 구현해 각 총기에 최적화된 전술인형들은 인간의 지휘 아래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높은 성능 탓인지 철혈공조 소속 인형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세계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소년전선의 세계관이고, 소년전선에서는 그리폰 앤 크루그의 새로 차기만 전술인형 지휘관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다뤄볼 클루카이의 이야기 경우 일종의 블랙옵스였던 404 소대 소속으로, 소년전선의 404 소대는 원래 용병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소년전선2 망명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국가인 루리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소년전선의 지휘관이 온몸 비틀기 하면서 박살냈던 조직인 하이퍼 테크놀로지 사이버 사이코 사이비 사이버고스 테러리스트 비밀견사 페로데우스의 흔적을 쫓고 있는 중이죠. 그 전에 잠시 스토리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소년전선2 망명의 메인 스토리인 8챕터부터 이벤트 스토리를 거친 후의 이야기로서 얘 갑자기 왜 이러냐? 뭔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대충 그런갑다 마인드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오늘의 이야기는 붕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어느 날, 폐허의 숨은 두 인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도리스랑 비올카는 참 좋겠다. 임시 거점에서 뒹굴기만 하고 사전조사도 안 나가고. 레드존 근처에서 일기예보를 기대하는 네가 더 이상한 거지. 인형으로만 이루어진 소대인 하이드 404 소대의 두 인형, 소대장 클루카이와 소대원 미슈티, 둘은 페로데우스의 잔당을 추격하다 폭풍에 발이 묶인 상태였죠. 야, 일어나. 시끄러. 일어나! 좀만 더 잘게. 어차피 따로 할 일도 없잖아. 카페. 이거 그렇다고 던지는 게 어딨어? 어라? 이건 디너게이트? 클로카이, 이것 좀 봐봐. 나도 눈 있어. 그것보다 앞에 똑바로 봐봐. 뭐야 이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전투 준비. 두 인형을 공격해오는 기기들, 습격을 어렵지 않게 막아냈지만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보니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아직 반나절밖에 안 됐어. 아니, 정확히는 5시간. 통신이 겨우 연결되면서 같은 404 소대원 비루카, 안도리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페로데우스의 흔적과 둘을 습격한 기기들의 정체는 알지 못했고, 클루카이는 근처 정착지에서 만나자며 통신을 끊습니다. 그런데 정착지로 향하던 중 수상한 정찰 로봇을 보게 되죠. 어라? 조용해졌네? 고장난 거 아니야? 나오지 말고 숨어! 방심한 미슈티를 발견하고 경보를 울리는 로봇. 곧바로 무장한 인간들과 로봇이 나타나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티, 사격 중지. 지금? 빨리! 여기는 루크스타트주의 합중국연맹 오염지대 관리 및 복구 추진청 신소련 대관부 환경정화 프로젝트 소속 제7 환경조사부대 37
36기 소대 드미트리 원사다. 즉시 사격을 중지하라. 상대방의 관등 성명에 클루카이는 공격을 멈추고 루크사투주의 합중군 연맹 오염지대 관리 및 복구주 신청 신소년 대강구 함경청하 프로젝트 소속 제7환경조사부대 376기 소대 드미트리 원사와 대면하게 되는데 인형을 보내다니 뭐 하자는 거야? 네 주인한테 직접 나오라고 해. 인형인 걸 알자마자 혐오감을 드러내는 디미트리. 하이드 404는 인형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현재 비정규 무력관리국에 협력하여 옐로우존에서 불법 PMC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04? 뭔데 그게? 들어본 적도 없구만. 비정규 무력관리국에서 고용한 놈들이라고? 하지만 같은 소속이라는 말에 경계심이 풀리려던 순간 방금 전 전투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드미트리. 게다가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겠다며 클루카이를 협박해오기 시작합니다. 돈 낼 거면 빨리 내. 이쪽은 다음 정착지에 빨리 가야 한다고. 돈은 없지만 대신 그쪽 작전에 협조하는 건 어때요? 당신네 부대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전 뛰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결국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잠시 조사부대와 동행하게 되는데 미치는 돈 주면 되는데 왜 이래 늘렸냐며 토들댔고 곧바로 마음의 편지 도입부를 구상하기 시작하자 클루카이는 그 모습에 한숨을 내쉬죠. 붕괴 폭풍은 진정됐는데 우리 통신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 그런데 조사부대가 쓰는 통신은 잘 되는 것 같아. 달리 말하면 우리한테 통신을 제공하는 암상인의 기지국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부대랑 같이 정착지로 가면 거기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안도리스 쪽이랑 연락할 수 있겠지. 이제 이해됐지? 소대장님의 큰 뜻을 깨닫는 미슈티. 역시 짬 차이는 무시 못합니다. 그때 진로를 변경하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클루카이는 목적지와 멀어진다고 항의하는데 입 다물어. 깡통 주제에 뭘 한다고 참견이야. 인형을 혐오하는 인간이 인형이 혐오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쇄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봤지만 요청대로 진로를 변경하고 얼마 안 돼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저 사람들 조심해. 이상하지 않아? 조사대랑 합류하고부터 우리를 습격하던 녀석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 갑자기 사라진 습격에 조사부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클루카이. 그리고 그 시각 임무구역 외곽에 전술인형 2기로 구성된 팀이 2팀 출현. 구역 내부로 계속해서 접근 중입니다. 누군가와 통신 중인 수상한 인형 블루스피어. 그녀는 클루카이와 미슈티, 조사부대의 감시 결과를 보고하는 중이었는데 코쿤이라는 이름의 상대방은 일대 통신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리죠. 기계 부대를 보내서 근처의 통신 기지국을 정리하도록 해. 이 일대를 통신 불능으로 만든 다음에 일망타진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블루스피어가 움직이기 시작한 무렵 조사부대는 야영을 위해 잠시 멈춰섰고 군인들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고개 돌리지. 눈깔 뽑아버리기 전에. 오합지졸이네. 뭐? 야, 다시 한번 짓거려봐. 바로 임시건은 드 원산인가 바로 이기려 드는 글 소대장. 쉬지도 않고 명령만 따른다며 비꼬는 디미트리에게 404 소대는 인형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엘리트 소대라고. 그쪽 꼬맹이 좀 봐라. 우리보다 더 일찍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엘리트 꼬라지 좀 봐라. 엘리트 수면 중이던 미슈티 덕분에 얼마 안 남은 신뢰도까지 털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다음날 정착지에 도착해 조사부대와 헤어진 둘은 통신 장비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주변에서 엘리드 환자를 수용 중인 다른 조사부대와 그 부대의 통신 장비에 대해 알게 됩니다. 곧바로 통신을 위해 주둔지로 향해 보지만 처음 보는 부대 마크에 경계하게 되죠. 저건 류련차가 아니야. 확실히 루련 마크가 아니긴 하네. 그리고 아무리 옐로우존이 위험해도 트럭 하나를 저렇게 삼엄하게 호위하는 건 지나치잖아. 의약품 하나라도 더 구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건데 대체 뭐가 지나치다는 거냐? 생활관에 숨어있는 상병장 찾아내듯 둘지에서 나타난 두 원사님. 클루카이는 어쩔 수 없이 조사부대에 동행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통신 장비를 쓰게 해주면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하자 네. 아무리 그래도 바가지가 너무 심하잖아. 아저씨, 그냥 암상인으로 전직하지 그래. 내려면 내고 아니면 꺼져. 좋아. 클 소대장님이 법카를 들고 온 모양입니다. 아무튼 통신 장비를 쓸 수 있게 되자 곧바로 안도리스와 비루카에게 연락해 합류하는데 안도리스로부터 정착지의 조사부대에 대해 듣게 되죠. 대장이 촬영한 마크는 화이트존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매그니 시큐리티라는 PMC 거야. PMC? 매그니 시큐리티가 산오피엠 파레벤 그룹이라는 거대 의료 화학 그룹의 수송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변경에서 환자를 수용하고 굳이 이런 변경까지 약품을 배달하는 건지 수사하기 짝이 없었지만 원래 목적인 페르데우스에게 집중하려는데 여기는 룩단 제7 환경덕부대 376기 소대 드미트리 원사. 들리면 응답하라. 응답하라.
정착지가 시생물과 부점에게 습격받고 있다며 드미트리의 지원 요청에 응하는 404 소대. 곧 조우하게 된 부점이 단단한 외피를 가진 위험한 개체라는 걸 알게 되자 외피를 뚫기 위해 조사부대에게 협력을 요청하죠. 대장, 충전 정상 진행 중. 1분 후 발사 가능해. 양호.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사격에 집중해. 알았어. 어이! 시킨 대로 놈을 고정시켰다! 뭔진 몰라도 빨리 해! 얼마 못 버틴다고! 아직 35초 남았어. 좀 더 버텨. 이래! 30 25 20 대장, 앞으로 15초. 13초. 부탁해. 12, 11, 10, 9. 옥정! 한 방에 앉아! 쏴! 대단 커버! 곧 5초 전. 5, 4, 3. 마지막에 한번 터치해! 예. 말 낭비하지 마! 매그니 시큐리티의 돌발 행동으로 부점을 놓쳤지만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데 성공하는데 그 잘린 다리에서 웬 군번줄이 발견됩니다. 저 부점이 당신 동료를 잡아먹은 거야? 글쎄다. 이건 우리 일이라서. 하지만 제7 환경조사 부대 및 정착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하이드 404의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 평소에 12조가 아닌 정중하게 감사를 표한 드미트리는 상부에게 피해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하더니 조사 임무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정착지에서 위험도가 최소 4급인 부점과 조우했습니다.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불가능했고 놈이 떨어뜨린 조각에서 전에 행불 처리된 병사의 군번줄을 발견했습니다. 군번줄을 찾았다는 건 아마도 이미 이대로 임무를 강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던 드미트리는 죽어나가는 병사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만 상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증언을 보낼 테니 버티라는 말뿐이었죠. 거참 기분 잡치는구만. 그날 밤 참 시끌벅적한 임무가 됐네. 웃기지도 않은 농담 집어치워. 얼굴이 너무 진지하길래 장난 좀 쳐봤어. 404 소대의 전임 소대장 UMP-45 리바. 이제는 다른 소속이 되어버린 그녀로부터 어떤 실험에 대한 의혹을 전했습니다. 알고 있지? 거기 저
조사부대에서 감염자랑 실종자 엄청 나온 거, 그리고 인근 붕괴 방사선량이 비정상적인 것도. 당연히 알지. 근데 그게 페르데우스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 그리고 실종 사건은 그 정체불명의 부점 때문일 가능성이 커. 만약 페로데우스가 레드존과 옐로우존의 환경을 이용해서 수소원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의혹을 조사하려고 해도 예상외의 전투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리바는 증원을 위해 두 팀을 보냈다는데, 설마 그 조사부대 말하는 건 아니지? 빙고! 야! 옆에 있는 팀이 도와줘도 아무튼 증원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바의 발언을 도와주는 누군가. 오랜만이에요, 클루카이. 네. 전 거래처 동료였던 카리나는 조사부대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부대라며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데, 그리고 방금 리바가 증원이 한 팀 더 있다고 하던데요. 그쪽은 누구죠? 합류 시간과 장소는 정했나요? 그쪽은? 거기 클로카인지 뭔지 아는 깡통! 당장 튀어나와! 역시 중요해 보이는 내용은 끊기는 게 국룰이죠.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난데없이 너희를 부대에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거냐? 비정규 무력관리국도 루련 소속이니까 특수 상황에서 서로 인력을 빌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똑같은 임시 파견직이면서 그것도 몰랐어?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하던 디미트리에게 대충 인맥으로 해결했으니까 알자타카라는 글소대장. 하지만 이런 거의 기죽을 두번사님이 아니었죠. 너희 넷은 이제 우리 조사부대와 고용관계다. 물론 우리가 고용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뭐라고? 앞으로 모든 작전에서 우리 쪽 명령에 따라라. 멋대로 말썽 일으키지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마. 알겠나? 증원받는 줄 알았더니 증원해주는 입장이 되어버린 클루카이. 없던 인간 혐오가 생기더라도 임원만큼 인정입니다. 빙고! 다음날 조사를 위해 오염지대로 이동하는 404 소대와 조사부대. 그때 통신에서 특이한 노래가 들려옵니다. 소리 좀 줄여봐. 무슨 시생물 합창단인 줄 알았네. 조사부대가 부르는 노래의 정체가 룰륜에 합병된 신소년의 군가라는 안도리스. 하지만 이런 군가를 부르는 부대는 거의 사라졌다는데, 여기는 404. 소음공의 행위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한다. 여기는 옐로우존이다. 언제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유도리 없는 클루카이의 FM 발언에 병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군가를 소음이라고 한 거냐? 나 이거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하면 임마 의욕도 생기고 단결도 잘 된다고. 너넨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냐? 전혀. 그리고 지금 음정, 박자, 가사 전부 따로 내잖아. 그걸로 대체 어떻게 단결력을 높인다는 거지? 에이, 우리가 무슨 성악가도 아니고. 이 고철 깡통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고철로 시작해서 깡통으로 끝나는 드원사님 화법에 결국 포기하는 클루카이. 잠시 후 목적지인 정착지에 도착하지만 인기척 하나 없는 모습에 기묘함을 느끼던 중 수상한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죠. 언니, 이거 봐봐. 이 돌들 반쯤 흙 속에 파묻혀 있어. 마치 주춧돌처럼 말이야. 그러네. 이런 돌은 옐로우존에서 흔히 볼 수 있긴 하지만 경도가 높고 쉽게 부서져서 건축 자재로는 잘 쓰이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걸로 봐선 누군가가 일부러 모아둔 것 같아. 이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에 기묘함을 느끼는 클루카이. 리바에게 조사를 부탁하기로 하고 수색을 이어나가자 클루카이 대장, 여기 주인 없는 차를 발견했어. 차에 쌓인 먼지를 봐선 최소 15일 이상 방치된 것 같아. 그리고 차에서 이걸 발견했어. 이 마크는 루련 정화 프로젝트 조사부대? 총알 자국이 가득한 차에서 발견된 시신과 그 시신이 입고 있는 제복이 조사부대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동작 그만! 이제부터 여긴 우리가 맡는다. 평소 화를 내던 모습이 아닌 진중한 모습으로 시신을 수습한 드미트리. 곧바로 시신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기 시작하더니 재차 임무의 중단을 요청하죠. 이유는? 이번에 발견된 병사 3명은 모두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차량에는 조사부대 마크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고 3명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나 발야그단이라면 어지간해선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구역에
데이터에 없는 미확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습격입니다. 하지만 드미트리가 제시한 의혹에도 상관은 임무를 강행하라고 명령했고 드미트리는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시신에서 수상한 종이 3장을 찾아냅니다. 뭔가 이것저것 표시가 돼 있는데 혹시 지도일까요? 하지만 지도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숫자들 그리고 오리진이라니 원점을 의미하는 걸까요? 3장의 종이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듯 했지만 드미트리조차 모르는 암호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 클로카이는 한 의문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보점의 몸에서 발견한 군번줄 혹시 저 사람들 거야? 하지만 시신에는 물린 흔적이 없었어. 소설 쓰지 마라. 옐로우존 같은 위험 지역에서 군번줄 잃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야. 내가 알기론 군번줄은 군인이 죽어서도 몸에서 떼지 않는 중요한 물건일 텐데. 이 깡통 로봇이 뭘 안다고 짓거려? 물음에 화를 내며 자리를 뜨는 드미트리와 그의 언동이 이해되지 않는 클로카이.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한 드미트리는 낮에 주운 군번줄을 꺼내 보이더니 그 군번줄에 적힌 이름이 과거 동료 니콜라스인 것에 착잡해하죠.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고. 그 사이 리바와 정기 연락을 주고받던 클로카이는 정착지에서 발견된 돌무더기의 정체가 페로데우스의 석탑이라는 것과 그 석탑으로 인해 극단적인 신도들이 생겨난다며 점점 상대하기 어려지고 있다는 걸 전해듣죠. 그렇게 위험한 일이면 네가 저번에 말한 또 다른 증원은 언제 오는데? 금방 도착할 거야. 증? 보면 엄청 기뻐해. 뭐? 또다시 중요한 순간이 끊겨버린 통신. 그나마 가능한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부대에 확인하러 간 클로카이는 임시 기지국을 준비하던 드미트리와 만납니다. 신호 증폭기도 못 버티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의 부대를 쪼개놓겠냐? 원래도 신호가 나쁜 곳인데 폭풍까지 시도 때도 없이 불고 있어. 지금은 상부와 통신도 끊겼고 빨리 임시 기지국이라도 몇 개 세우지 않으면 우리까지 실종 처리될 거다. 얼마 안 남은 병사를 파견하는 게 불안했지만 드미트리는 가장 중요한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파견했고 잠시 후 설치가 성공적이었는지 통신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세기라, 무슨 일이야? 기습을 당한 조사부대. 다행히 기습을 막아낼 수는 있었지만 어떤 세력의 습격인지 알 수 없었는데 왜 그래? 네트워크가 끊어졌어요. 뭐라고? 시간은 잠시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때? 계획은 순조로워? 예. 다만 도중에 약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변수? 저쪽에 또 새로운 원군이라도 튀어나왔니? 아니요. 신호가 약해진 것이 발견되자 조사부대가 인원을 일부 나누어 임시 기지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가 파견한 병사에 대해 보고하는 블루스피어. 일대 통신관제를 가했다는 그녀에게 코코는 그 병사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며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사부대와 404 소대를 습격하기 이르죠. 아휴, 저 사람들 화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 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야? 칼로카이, 너 또 어디랑 원수진 건 아니지? 잠시 몸을 숨김 조사부대와 404 소대. 습격을 뿌리치지 못하면 후퇴조차 힘든 상황에서 클로카이는 작전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남동쪽에 고지 보이지? 지금 부대에 있는 기계 유닛의 70% 이상이 저 위에 배치돼 있다. 동시에 저 위에 사람을 5명 배치해서 양동 작전을 준비 중이다. 양동? 드미트리는 다음 정착지에서 보급을 받기 위해 상대 전력을 깎을 필요가 있다며 조사부대가 유인한 적을 404 소대가 노리라고 하자 클로카이는 이 작전의 성공률이 낮다며 항의하는데 어이, 군인의 싸움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승산이 100%가 돼야만 움직이는 소꿉놀이인 줄 알아? 우리가 할 일은 기회를 붙잡아서 승리를 현실로 만드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승산이 50%라도 넘긴다면 그게 다행인 거지. 위험성을 알고도 강행하는 모습에 여차하면 404 소대만 후퇴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빨대가 저기 제대로 미끼를 물었어. 다행히 유인은 성공적이었고 작전대로 404 소대는 그 틈을 노립니다. 덕분에 본대는 수월하게 철수하는데 누군가가 그랬죠. 전쟁터에서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건 뭔가가 있는 거라고. 경고! 서쪽에서 여론받은 감지! 저게 증원군 같아! 뭐라고? 너희 주변엔 엄폐물이 없어! 제자리에서 은폐! 그럴 시간 없어! 증원부대의 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펼쳐지자 드미트리는 전투를 피하기 위해 기척을 숨기고 위장하라고 명령하는데 움직이지 마! 어쩌려고 그래?
지원 요청. 아무래도 아직 우리 임무는 안 끝 모양이네. 증원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원 요청을 하는 척을 할 거라는 이반. 이미 나중에 우리를 찾아서 모스크바로 돌려보내줘. 우리 모두의 꿈이 시작된 곳이니까 나는 죽어서도 꼭 거기로 돌아갈 거야. 이반, 지금 당장 멈춰! 이반의 단독 행동으로 따라오던 적군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증원부대를 뿌리칠 수 있었지만 또다시 전우를 잃어야만 했죠. 제기랄, 그런 거였구나.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뭔가가 떠오르는 듯한 드미트리는 지도를 펼쳐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전원 주목! 이동 목표 수정한다. 목표는 북서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야호드나산이다. 즉시 출발하라! 드미트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소금 광산에 도착하고 마침 본대에 복귀한 클루카이는 그가 깨달은 것에 대해 듣게 됩니다. 오리진. 처음엔 원점을 찾아서 좌표를 계산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 신소련의 국토 면적과 모스크바의 좌표 아직 기억해? 종이 위의 숫자에서 그 둘을 빼면 뭐가 나오지? 세 장의 종이에 적혀있던 내용은 드미트리와 같은 신소련 출신이었던 전우, 니콜라스의 배경을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는 암호라며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숨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죠. 이후 종이에 적힌 무언가를 찾아 광산 깊은 곳으로 향하는 드미트리와 404 소대. 여기 붕괴 방사선량이... 드미트리 씨, 대원분들 방호복 상태 한번 점검해보세요. 왜 그래? 붕괴 입자 농도가 갑자기 상승 중이라고 나와요. 아무래도 광산 아니니까 공기순환이 잘 안 돼서 가스가 고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역의 변화 곡선은 비정상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붕괴 입자 농도에 당황하고 잠시 더 걸어 들어가자 그 원인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여기가 레드존 근처라 해도 저거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네요. 옐로우존에서 자연 성장하는 붕괴 결정은 보통 7세제곱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정은 최소 15세제곱센티미터는 되겠어요. 붕괴 결정들이 이곳에 있었던 시간에 비해 너무 거대하다는 점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 여기에 붙여둔 것 같다. 맞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결정 주변은 순수한 암석층이 아니라 시멘트로 굳힌 거야. 엉성하긴 해도 결정을 고정하는 데는 충분해. 대장, 이건 혹시 헤로데우스와... 이런 곳에 저런 기상천외한 짓을 할 놈들은 헤로데우스 말곤 찾기 힘들지. 또한 정책지에 수용되어 있던 엘리드 환자들도 이 결정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클루카이는 드미트리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자 우선 철수하고 보고를 위해 통신부터 복구하자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지난번 전투에서 놓친 부점과 제외한 클루카이 일에 이번에야말로 부점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는데 쓰러진 부점에게서 군번줄 하나가 떨어져 나오자 드미트리가 갑자기 시체를 뒤적이기 시작하더니 뭔가를 찾아냅니다. 루련의 군기 같군. 군번줄과 이 상자를 싸맨 것 같은데 다 부식되어 버렸어. 부점의 체액이 케이스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내용물이 무사하면 좋을 텐데. 작은 케이스를 찾아낸 드미트리. 케이스 안에는 군용 녹음기가 들어있었는데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는 드미트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루크사트주 약중국 오염지대 관리 및 복구 추진청 신소련 대간국 환경정화 프로젝트 소속 제7환경조사부대 1364 소대. 이번 임무총 지휘자 니콜라스 준이다. 우리는 상부의 지시로 이 지역의 환경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역시 이 녀석이군. 니콜라스는 매그니 시큐리티가 페르디우스에게 협력해 동굴에서 실험을 자행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칩에 저장해 빼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니콜라스와 동료들은 LED에 감염되고 말았고 칩을 전하기 위한 가혹한 방법을 선택했죠.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다. 붕괴 오다마가 피어날 때 탄소 기반 생명체는 높은 확률로 부점으로 융합한다고. 부디 그게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이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다.
바로 칩의 데이터 일부를 확인한 클루카이는 이 모든 상황이 매그니 시큐리티와 산오피엔 파르벤 그룹 그리고 페로디우스가 엮인 거대한 붕괴 결정 실험의 여파라며 이 조사 임무조차 그들에 의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죠. 이 자식들 정신이 나갔어. 빌어먹을 젠장! 이후 진실을 알게 된 드미트리는 마지막 작전을 전파하며 떠나간 형제들을 위해 결의합니다. 모두 잘 들어라. 이번 작전의 작전명은 봉화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거나 쓸 수 있는 기지국을 찾는다면 작전은 성공이다. 뒤처진 이들을 안타까워하지 마라. 너희 앞에 놓인 길이 더욱 험난할 거다. 명심해라. 모두 마지막까지 살아남도록 전력을 다해라. 목숨과 신념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라. 예, 대장님.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던 드미트리는 404 소대에게 칩과 녹음기를 건네주더니 자신은 여기 남을 거라고 하자 클루카이는 그 선택은 승산이 없을 거라 답합니다. 너희가 칩을 가지고 여길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다. 하지만 진짜로 죽을 거야. 인형하고는 다르잖아. 우리라고 뭐 안 살고 싶겠냐?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형제들은 절대 쫄지 않아. 우리의 죽음이 놈들의 안주거리가 되는 것만큼은 절대 두고 못 본다. 이미 각오를 굳힌 듯한 드미트리와 조용히 알겠다며 대답하는 클루카이.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붕괴 방사선량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또 무슨 빌어먹을 소리야? 전원! 즉시 방어복 밀폐 확인! 전원! 나를 따르라! 현 시간부로 봉화 작전을 개시한다! 몰려드는 시생물들을 처리하며 각자의 임무를 위해 분투하는 조사부대와 404 소대. 그때 안도리스가 뭔가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 퍼지고 있는데도 방사선량이 줄어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럴 리가. 붕괴 입자가 막 스스로 증식하진 않잖아. 곧바로 조사부대 현황을 체크하는 클루카이. 방금 전 전투로 병사들의 방어복은 망가진 상태였고 이대로 방사선 양이 증가한다면 인간인 그들은 버텨낼 수 없을 게 분명했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2시간. 그래, 2시간. 클루카이 대장, 폭발이야. 폭발이라고? 절망적인 상황에 울려 퍼진 폭발은 그 원인과 목적은 알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폭발로 인해 붕괴 입자의 확산 속도가 떨어져 탈출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데 404 소대에게 물자 해설을 부탁하고 잠시 숨을 돌리던 드미트리는 한 병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장님, 그게 사실 그건 나중에 말하고 보시면 된다. 신호가 잡힙니다. 끊겨있던 통신이 연결됐다는 소식은 병사들에게 희망을 씹어줬지만 통신으로 확인된 신호는 조사부대의 것이 아니었죠. 반갑습니다. 드미트리 원사. 누구냐? 저는 매그니 시큐리티를 지휘하는 인형 블루 스피어라고 합니다. 투항을 권고드립니다. 꺼져 새끼야! 블루스피어는 통신을 차단했다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과 방금 전 출입구를 폭파시켰다며 칩과 녹음기를 건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데 하이드 404 대원 수칙 의뢰편 제1조 의뢰 취소 또는 의뢰 측의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수행 중인 임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따라야 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대장인 나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엘리트 인형으로서 너처럼 임무밖에 모르는 깡통 로봇을 보면 아주 가짠거든. 잘한다! 젠장! 인형 말이 짜릿하게 들리는 건 난생 처음이네. 역깡통 드리블을 거절하는 크리소 대장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신 드 원사님은 블루 머시기가 출입구를 폭파시킨 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나 시간벌이를 위한 거라며 짬 차이에서 우러나는 눈치를 보여주자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약을 팔어? 야, 내가 처맞아가면서 전술 배울 때 넌 아직 나사 못이었어 임마! 마인드맵이 기스가 생길 정도의 묵직한 팩트. 근데 진짜로 기스가 났는지 통신은 끊겼고 이후 404 소대는 탈출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하는데 미시티를 2번 접어도 못 지나갈 정도의 작은 틈새였다 보니 그 틈새를 넓힐 방법으로 지난번 부점에게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내 예비 배터리 전력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외장 장비를 켜기만 해도 땡일걸. 공격은 못해.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조사부대와 합류하자 드미트리는 한창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광사 안에 남은 가스를 이용해 폭파 작전을 계획한 드미트리. 하지만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작전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탈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며 뭔가를 넘겨줍니다. 이건 배터리? 그래, 전부 표준 단자에 규격 상관없이 뭐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것들 다 가져가. 배터리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드미트리 씨, 설마... 안도리스가 조사부대의 방어복을 쳐다보자 그들의 방어복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모두 죽음을 각오한 복수를 다짐한 상태였습니다. 그 선택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됐으니까 그만 다치라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명령대로 해. 명령대로. 알았어? 알았으면 배터리 가지고 빨랑 꺼져. 말했잖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너와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겠어. 드미트리 원사. 클루카이는 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반복한다. 잘 듣고 기억해라. 우리는 루크사트주의 합중국연맹, 오염지대 관리 및 복구 추진청, 신소련 대관구 환경정화 프로젝트 소속 제7 환경조사부대 376이 소대다. 그 케이스의 내용물을 멀쩡하게 가지고 나가라. 이 광산 밖으로, 오염지대 밖으로. 알겠나? 의뢰 확인. 우리는 칩과 녹음기를 안전하게 판출하여 루크사트주의 합중국 연맹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아유 씨.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쇳덩이들하고 협력하는 건 이번이 절대로 마지막이다. 생각 바뀌기 전에 빨리 가. 무은의 피로. 첫 만남이 무색해질 정도의 화해를 뒤로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두 팀. 404 소대가 탈출구를 확보하는 동안 조사부대는 필사적으로 적을 막아냈고 통신 채널은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해지더니 드미트리에게 응답해오는 병사들은 점점 줄어만 갔죠. 폴로스피어는 나타났어? 이쪽은 아직. 다만 후퇴한 다른 팀이 놈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다. 드미트리! 무슨 일이야? 드미트리! 이제야 만나는군요. 비올카! 단기통신 증폭기 파괴해! 404 전원 통신 끊어! 사공사와 통신이 끊어진 이상 이건 이제 쓸모가 없겠군요. 통신병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404를 수색하세요. 조사부대 생존자는 발견 즉시 사살할 것.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드미트리 원사, 대부분의 경우 절대적인 전력차 앞에선 어떤 전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례가 전술로 남는 것이죠. 똥이나 처먹어. 404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다. 하도 싸돌아다니길 좋아해서 말이지. 당신들은 미끼이고 칩은 저쪽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디 실컷 찾아보시지. 굳이 물어보는 걸 보니까 여기 지형도 잘 모르나 보지. 코미디 찍냐? 여기서 페로네우스랑 그렇게 붙어먹어 놓고 말이야. 그 총만 없었으면 너네 같은 덜 떨어진 놈들은 내가 진작에 대가리를 터뜨려 놨어 이 새끼들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겐 시간이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당신이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가 죽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무의미한 저항을 그만두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급소는 피했습니다. 부하분께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딱 5분 드리죠. 다음은 심장을 노릴 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단 한 번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살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04는 어디 있습니까? 너한테 그걸 알려주면 우린 뭘 얻을 수 있지? 당신과 저기 부하분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녀석들은 개 죽음이란 거냐? 뭘 원하시죠? 조이금이다. 좋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나오셨으면 다른 부하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드미트리 원사. 자, 말씀하시죠. 404는 어디 있습니까? 404는 슬슬 한계이신가 보군요. 솔직히 말하시면 바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404는 그놈들은 지금쯤 이놈들 뒷구멍 털어먹으러 갔다 이 새끼들! 내가 왔다고! 타이밍 죽이는데! 늦었습니다. 포기하실 줄은 모르는군요. 드미트리 원사. 조사부대의 희생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404 소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광사에는 드미트리의 작전명과 같이 봉화 같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저기 나 갈림길 쪽으로 돌아가서 그 아저씨들한테 연락하고 올까? 철수해. 그렇게 광산을 빠져나온 404 소대는 근처 정착지에 몸을 숨기는데 경고. 커다란 열원 반응 감지. 대장 기준으로 8시 방향. 천원. 즉시 가까운 엄폐물에 숨어.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무력화되어버린 404 소대.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블루스피어라고 합니다. 센스가 참 독특하네. 부랴부랴 쫓아오느라 고생 많았지? 조사부대의 잔존 병력이 저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긴 했지만 지금의 당신들만으론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당신들의 임무는 종료입니다. 널 배품 수거장으로 보내주기 전까지는 아니야. 404 소대 전투 준비! 도저히 인형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비장의 수단을 동원한 블루스피어. 하지만 비주얼을 포기하고 얻어낸 강함은 404 소대를 압도할 정도였죠. 언니한테서 먼저 당신의 차례입니다.
싫어. 죽어도 안 줘. 후회할 겁니다. 그건 네 얘기지. 아무리 이슬의 인형이라도 기초적인 상황 판단 정도는 가능하겠죠. 당신들은 전혀 인간답지가 않습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왜 처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린 너 같은 배품이랑 달라. 그렇습니까? 당신을 살리지 않는 이상 사공사는 포기할 생각이 없겠군요. 92원씩은 대단한 활약입니다. 당신은 대장에 걸맞는 결단력과 전투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리바 녀석이 말한 증언이 너였구나. 이런 어설픈 패거리까지 증언으로 부르다니. 그 녀석 갈수록 간덩이가 커지고 있어. 미안해. 너희 위치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 간만에 협력하는 건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자. 사육. 클루카예요. 익숙한 목소리에 안심하던 그때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목표. 자괴 시퀀스 가동을 감지. 자게? 무슨 속셈이야? 추함의 극치를 보여주기 시작한 블루스피어. 만약 여기서 폭발한다면 주변 일대가 극심한 오염지대가 될 수 있었기에 반드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3, 2, 1. 늦었어. 긴박하는 상황에 무색하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 뭐냐,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돼. 그 촉진 프로그램 내가 꺼버렸으니까. 404 소대 전담 엔지니어 데일의 도움으로 블루스피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음날 엘모호에서 깨어난 클루카이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전해듣던 중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녀석이 자괴될 때 내뿜은 섬광 기억해? 그건 단순히 부품을 태워버리려는 게 아니었어. 자기장 펄스지. 자기장 펄스? 응. 엄청 복잡하거나 비싼 기술은 아니지만 귀찮은 점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칩을 먹통으로 만든다는 거야. 딱 너희가 지키던 그 칩이랑 녹음기의 메모리 칩 같은 것들. 블루스피어가 남긴 여파로 칩의 데이터는 복구가 필요한 상태였고 칩과 녹음기가 지휘관에게 있다고 하자 클루카이는 지휘실로 향하게 되죠. 어서와 클루카이. 정비 끝났어? 데레는 역시 실력이 좋다니까. 시간 있으면 메이링 도와서 고장난 것들 좀 봐달라 해야겠다. 엔지니어 교육비만 내주신다면 얼마든지. 비용만 적절하다면요. 나 지금 엄청 쪼들려서. 자, 거기까지 클루카이 대장님. 우리 클루카이 씨는 어째 대장이 되고부터 아주 돈돈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달마다 경비 신청 내역도 아주 한 트럭이고 말이야. 나도 가급적 돈 걱정은 안 하고 싶은데 전임자가 뭐 남긴 게 있어야지. 뭐? 내 탓하는 거니? 그럼 아냐? 퇴사한 선배와 거래처 상사를 만나 다소 풀어진 분위기가 생겨나지만 금세 궁금한 걸 묻기 시작한 클루카이는 리바로부터 몇 가지 답변을 듣습니다. 먼저 이번에 클루카이가 다녀온 곳은 페르데우스가 신도를 이용한 실험장이었다는 것과 페르데우스는 매그니 시큐리티와 그 배우인 사노피엔 파르벤 그룹과 관계가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칩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 복구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클루카이, 404의 새 임무야. 반드시 증거를 안전하게 지킬 것. 리바! 에이,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심기가 불편한 건 이해하는데 404의 이번 임무는 원래 페르데우스의 행적을 조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너희 임무는 실패한 게 아니야. 알아. 네 위로는 필요 없어. 그럼 지휘관건? 어? 뭐라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주시는 선배님. 그리고 10년 만에 지휘관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인형이 꽤 늘었네요. 그렇게 됐네. 그러자는 알 테고 나머진 나중에 들어온 애들이야. 이따 소개해줄게. 그리폰을 떠났어도 당신은 여전히 인기가 많네요. 그냥 모여서 입에 풀칠이나 하는 거지. 옐로우존에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게 안심이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카린이 내 물주니까 사공사도 따지고 보면 간접적으로 내 사장님이 되려나? 사장이라. 좋아요. 한동안 사공사 모두 여기서 신세 잘 좀 질게요. 오랜만에 지휘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클루카이. 곧 지휘관마저 떠나 홀로 남은 그녀는 조사부대에 대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녀전선2 망명 원일점 스토리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스토리의 경우 이벤트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8챕터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 이거 이벤트인 줄 알고 괜찮다고 안 밀면 본인만 모르는 사이에 스토리가 지나가니까 싹싹 드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벤트 기간이면 출석 보상도 주고 이쁜 흥국 클로카이 스킨도 주는데 안 밀 이유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냐. 오. 저는 사실 클루카이 하나 생각하고 스토리를 봤는데 보다 보니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오고 이게 중년전선인가 싶을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다 눈 마주칠 때마다 욕하니까 지난 21개월 군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마선님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머리가 아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참군인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 원사님이 마지막에 가서 클루카이를 신뢰하는 모습은 진짜 위아래로 쌌습니다. 하지만 이전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냐, 쟤네는 뭐하는 놈들이냐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클루카이가 이쁘죠? 마지막으로 소년전선2 망명에 대한 소금은 역캐들이 진짜 정말 엄청 매우 아주 몹시 무척 대단히 굉장히 상당히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